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수환입니다. 네, 어제 오늘 너무 힘듭니다. 양시장 오늘도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었습니다. 시장은 긴축으로 인해서 위축된 상태인데요.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꺾인 상태, 이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1,194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 여전히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게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 힘든 상태인 건 맞습니다. 하락세가 우세했던 오늘장, 네, 그 속에서도 화학주, 개인주, 그 기존의 성장주의 약세가 뚜렷했고요. 반면에 자동차는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먼저 간밤 테슬라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 이에 자율주행 옵션 가격을 20% 인상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납품 기업과 또 전기차로 확장하는 완성체 업체, 이 업체들의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또 어제 이어서 은행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에 대한 무게감이 높아지면서 은행주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나타났는데요. 또 여기에 실적 호조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은행주가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반가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사주 매입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셀트리온을 필두로 특히 내일입니다. 내일 이 경구용 치료제 도입 일정과 활용 방안이 발표가 되는데요. 또 이에 관련주들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암호화폐 개인주, 네, 오늘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이 위메이드 쪽에서 발행한 가상 자산이죠. 이 위메이드 맥스가 휘청이면서 피투 생태계 확장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이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최근에 있었던 CES 기대감, 또 삼성전자의 M&A 기대감 받았던 이 로봇 관련주가 차익 매물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 초반 너무나 힘듭니다. 중반과 후반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기다리는 반등이 나와줄지 네, 오늘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장 대비 그리고 이번 주 대비 든든하게 세워주실 더블클럽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보이시는 화면 속에 QR코드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네, 화면 속에 보이시는 창 뜹니다. 그 속에서 참여코드 번호 3333, 3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입력하시고 참여 코드 같습니다. 3333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네, 입장하시면 방송이 끝난 후에도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고요. 김대준 대표님은 일주일에 하루 또 이 시간에만 방송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꼭 노란톡 입장해서 방송이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대비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대표님 전문가와 다르게 21년 증권가 그 노하우 경험치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팁들, 힌트들 여러분 고스란히 이곳에서만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분석, 흐름, 또 재미있게 이야기 전달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표님께서 공략하는 더블 종목들 그 흐름들도 너무나 좋으니까요. 입장하셔서 또 방송 중에 제가 힌트 드리는 더블 종목 전략까지 한번 이곳에서 꼭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사실 이틀이 아니라 마치 긴 하루가 지난 것 같습니다. 연휴 끝나고 맞는 그 월요일처럼 피로감이 더욱더 이게 짙어지는데요. 이럴 때는 차라리 과감하게 접고 거리 두기가 그 피로감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계좌도 덮고 HTS도 과감하게 덮은 후에 전기장판 위에서 귤 먹으면서 우리 또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 TV 보며 열심히 또 즐겁게 시청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또 더블 종목으로 또 재미있게 경제 이야기까지 준비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HTS는 접고 또 출동 수익 특공대와 함께 재미있게 저와 또 이 시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설렘을 가득 안고 다음 주 전략 잡으러 그럼 김대준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매매가 꼬이거나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 경험을 비추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증권회사에서 지점장으로 근무를 할 때 지점에는 관리 직원, 여직원 포함해서 관리 직원이 한 3명에서 4명 정도 되고요. 영업 직원이라고 하죠. 필드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하고 컨설팅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 직원이 7명에서 10명 정도가 됩니다. 지점에는 보통 10에서 15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근무를 합니다. 지점장의 역할은 직원을 규율하고 통제하는 것도 있겠지만 영업 직원이 고객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고객들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이 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영업 직원의 고객 리스트를 점검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리스트를 점검하면서 특정 직원은 매매를 잘해서 고객들이 수익이 나고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잘했던 직원이 좀 처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침 회의가 끝나고 나서 그 직원을 부릅니다.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요. 데리고 나갑니다. 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술을 같이 먹어주고요. 여행을 좋아하는 친구는 여행 가라고 해서 금일봉을 주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앞서 서한앵커가 얘기했던 대로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분명하게 지금의 장이 꺾이는 흐름에서의 시장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의 시간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텝을 맞춰서 정확한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내가 나의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체크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의 흘러간 내용과 또 주요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 이 주요 종목의 움직임에서 내일 장에서 또 타점을 잡아볼 만한 종목군들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요 종목의 움직임과 내일 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흐름 잡아서 오늘 장의 흐름 그리고 내일 장의 전망까지 한 방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로 환율과 연계된 기관 투자자의 시장 참여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기관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잘할까요? 아닙니다. 개인이 잘합니다. 제가 현업에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도 해봤고요. 외국인들의 주문을 받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향을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도 수없이 관리를 해봤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식과 연계된 파생 상품에서 수익을 도모하는 것이 이들의 전략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여러분 펀드를 가입해 보셔서 수익률 정확히 아시겠죠? 내가 가입한 펀드의 수익률 과연 어떤 수익률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단한 괄목할 만한 엄청난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관 투자자들은 안정적으로 지수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수익률 구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라고 개인은 꼭 사면 물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매매 잘하십니다. 우리도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 흐름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장에서의 주요한 흐름에서의 내용은 시총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의 분위기는 침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구간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빠질까요? 아닙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시총 상위 종목 먼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형주가 따라가면서 하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의 분위기를 판단해서 볼 때 시장은 내일장 그리고 당분간의 장 상황 하에서 꺾임의 흐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소와 코스닥이 박스권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의 시장은 추가적인 하락의 모습보다는 점진적인 바닥 다지기 과정 이후에
지수가 반전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의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환율과 연계된 왜 기관은 매도를 할까요? 최근에 9일 연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왜 매도를 할까요? 일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측면도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기관이 자기 포트에 있는 그 자산 대비해서 이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을 사는 형태의 그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ETF 같이 하나의 바스켓에 담겨 있는 바구니에 담겨 있는 종목 내에서 포트를 변경하긴 하지만 이 종목을 팔아서 이 종목을 공모하지는 않습니다. 기관이 매도를 하는 주요한 요인은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주식 투자 자금이 대략 한 600조에서 700조 정도 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이 700조 이상입니다. 대략 한 1000조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환율의 변동에 외국인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국내 포지션을 정리해서 부분 그 유지 부분 포트를 정리해서 해외 자산의 투자 비중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환율 움직임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때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가시면 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진행한 상황에서의 시점은 지난 12월 29일 시점에서부터 공격적으로 최근 9일 동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29일에서 환율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최근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의 정체된 흐름에서 고점을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1조 원이 넘는 7천억, 4천억, 3천억 이러한 매도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연기금의 매도가 주요했다라는 점으로서의 해석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관이 언제쯤 매수에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은 간단합니다. 최근에서의 상황,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이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의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기관들은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석의 주요 포인트는 최근 상황하에서의 고점 영역을 하향 돌파할 때 이때 기관이 매수에 들어옵니다.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해외 자산을 국내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1192원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기관 투자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으로서의 해석으로 대응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의 내용입니다.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 10종목 중에서 2종목 하락하고 8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시총 상위 종목이 버텨주는 시장에서는 주가가 하락으로의 전환이 나타나지 않는다. 물론 시총 상위 종목만 올라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처지는 흐름에서 조정받는 흐름에서의 모습은 다소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 과정에서의 흐름이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 상승 종목이 극히 하락 종목에서 작은 모습이죠. 4배, 3배 이상.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 종목이 월등히 많은 장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내 종목이 안 가는 장에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시간이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쉬는 것도 투자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습니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 박스권에서의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최근 상황에서의 지수 저점 구간 흐름에서 강하게 되반등의 모습이 나타나는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부근에서 강하게 되반등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내일이 될지 아니면 이번 주 중반 이후의 상황이 될지는 정확하게 시점의 흐름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이제 지수는 시장은 바닥점에 다다른 상황 하에서의 바닥 다지기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오늘 장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장에서의 핫 이슈 종목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입니다. 특히 셀트리온 관련 종목들이 그간에 굉장히 침체된 국면에서의 주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승, 정말
오아시스의 그 우물과 같은 그러한 상승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주가 더 갈 수 있는지 흐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왜냐하면 셀트리온에 대한 투자가 개인 투자 대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카카오도 굉장히 많고요. 이들 종목 흐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슈에 대한 종목들도 오늘 장에서 전반의 긍정적인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었습니다. 자동차 업종 전반의 흐름이 아니었고요. 특정 테마, 특정 재료에 의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좀 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에서 자동차 반도체 기업 인수, 해외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그 M&A 기업 인수 합병의 내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인해서 최근 텔레칩스가 한번 상승하고 최근 4, 5일 조정받은 이후에 오늘 강한 흐름에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애플사에서 자동차 MLCC 납품설이 있었죠. 사막 콘덴서 MLCC의 우리나라 1등 기업은 삼성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의 사막 콘덴서에 대해서 주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 상한가 종목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상황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주식 투자하시면서 나는 상따 한번 해보고 싶다. 상따 종목을 해보고 싶은데 내일 장의 상따 종목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내일 장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상따 종목을 하는 패턴을 잡는 방법, 특히 바닥점에 들어오는 강했던 종목이 재상승의 과정에서 다시 상한가로 올라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 분석을 통해서 이들 종목에 대한 흐름도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노란톡방,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장중에 여러분께 메시지를 드렸던 게 장중 10포인트 이상 지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급냉하는 상황에서 지금 지수로 판단할 때 지금의 장은 더 이상 하락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의 지수는 반등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과 교육을 드렸습니다. 그럼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온지를 설명을 받아야 되겠죠. 내일장에서 시장의 흐름도 여러분께 또 장중 점검을 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서한 앵커가 노란톡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한 앵커 부탁합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 기간의 시장 참여 그리고 시총 상위 분석을 통해서 오늘장 분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서요, 제가 또 오프닝에서 과감하게 또 쉬라고 했더니 방이 잠깐 잠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쉬시라고 잠깐 닫았는데 활짝 다시 열렸습니다. 쉬셨으니까 얼른 냉큼 들어와 주세요. 참여 코드 3333으로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보이시는 여기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3333으로 지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지금 못다한 이야기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곧 대표님이 고르고 골라서 준비한 더블 종목 힌트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한 전략 방법, 종목명 공개는 이곳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얼른 입장에서 더블 종목도 잡아가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교육에서 무려 상따 종목 잡는 방법, 또 그 패턴 분석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얼른 입장에서 그 방법까지 여러분의 방법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도 너무나 기다려지는데요. 상따 잡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들으러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한번 출동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네 종목이 가는 게 가장 기분 좋겠지만 두 번째로의 기분이 좋은 게 바이오 섹터가 가는 장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바이오입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많은 종목이 포진되어 있는 게 바이오입니다. 제약바입니다. 2,200개 우선주와 관리 종목을 빼고 2,200개 종목 중에서 바이오 제약 섹터가 300개 종목입니다. 가장 많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셀트리온이 주가의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주가 방어, 주가 관리,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서정진 회장님, 과거에 기관의 공매도에 맞서서 공매도를 이겨버린 그 주가 전설적인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었었죠. 셀트리온의 지금의 주가, 오늘의 주가, 앞으로의 주가 전망치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 주가가 바닥점을 찍고 흐름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한 번의 상승으로 완전한 가격의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보통 투터치, 쌍바닥, 더블 N자 이런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닥점에서 주식을 흔들어서 물량을 뺏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어야지만이 가볍게 올라가는 모습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움직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습,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부터 지리하게 옆으로 횡보했던 구간에서의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매물 구간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상당 기간 옆으로 눕거나 횡보했던 상황에서의 구간을 보통 매물 구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기간과 가격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매물 구간이라고 하면 옆으로 누웠기 때문에 옆으로 누웠을 때 주가는 올라가겠지, 횡보하면 올라가겠지라고 판단해서 대부분 이때 주식을 많이 편입을 하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옆으로 기었다 바로 가는 흐름은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웠던 종목이 위로 한번 흔들림을 주고 상승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또는 매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면 주가가 횡보하고요. 아래로 한번 뺍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더블탑으로 이러한 형태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두 번째 경우들이 많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횡보 구간에서의 흐름 이후에 아래로 뺐습니다. 강하게 뺐습니다. 무섭죠. 이러한 과정에서 이번 이틀간의 상승, 이제라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부터 일정 기간의 기간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팔아야 되겠다. 매수가 근처 아니면 손실폭이 줄어들었을 때 팔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때 매도를 하는 형태로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형태로서의 주가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셀트리온, 과거에도 이러한 형태의 모습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요. 지난 2019년도 주가 바닥을 찍었을 때도 이전 저점 부근에서 바닥점을 찍었고 이런 더블 N자 흐름에서 가격이 추세가 흐름이 바뀌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매수를 하느냐? 나는 이때 매수해야지. 여러분, 주식을 매매하실 때 발바닥에 사시면 무릎에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증시 격언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으란 말이 많이 있죠. 너무 낮은 가격만 찾다 보게 되면 조금만 올라가면 겨우 무릎 근처에서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해도 절대 늦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기관의 매매 스타일 말씀드렸죠. 기관은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합니다.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을 판단할 때 지난 저점 부근에서 가격을 받아주는 형태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의 상승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옆으로 눕고 횡보하고 좀 더 기간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 과정에서 진입하시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오늘 자동차 관련 이슈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흐름이 정체되어진 과정에서의 진행이 될 때 하나의 이슈와 그 테마가 형성된 종목들이 더 강하게, 더 많이 계속 버티는 흐름으로서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빠지지 않습니다. 왜? 매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매기를 받는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해당 종목이 집중이 됩니다. 모두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 15%, 20%, 이 종목 강한데? 그 종목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강한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러한 흐름의 종목들이 올라가다 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살 종목이 많기 때문에. 살 종목이 별로 없을 때 이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내일장에서 공략 바로 해봐도 될까요?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텔레칩스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삼성에서 기업의 그 인수합병 내용에 있어서 4가지가 있었죠. 차량용 반도체 기업을 인수하겠다. 로봇 관련 기업을 인수하겠다. 그리고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겠다. 메타버스 관련해서 인수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용 반도체, 국내에는 정확하게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큰 기업이 없습니다. 해외에서 인수를 한다고 그러죠. 국내에 관련한 작은 기업이 있지만 이 텔레칩스가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해서 운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오늘 장에서 고점 대비 조금 밀리긴 했지만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죠. 이 종목의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윗골이 잘 다는 종목입니다. 올라갈 때 여기 보시면 계속 윗골의 형태가 자주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여기 잘 보실 게 윗골의 형태가 나타나는 상황 하에서 대부분 음봉이었지만 오늘은 윗골에서 양봉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더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내일장에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종목은 양 패턴에서 진입하는 겁니다. 양음양. 그래서 내일장에서 주가가 더 떠버리면 그건 놔둡니다. 그냥 가라고 놔두고요. 내일장에 주가 조정 받는다. 그래도 놔둡니다. 모레 양선, 음선, 양선의 모습이 나올 때 세 번째 이날 양선에서 공략하는 겁니다. 그래야 고점을 돌파하고 가는 겁니다. 내일은 지켜봅니다. 사마콘덴서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좀 무거운 종목이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는 종목입니다. 원래의 주가 패턴은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납품한다는 애플사에 납품한다는 재료가 있었죠. MLCC 그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합니다. 전류를 일정하게 공급해주는 장치. 자동차에 이 MLCC 부품이 작게는 5,000개에서 2만 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한 대의 자동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를 생산하는 사막 콘덴서이고 회사 굉장히 견실하고 좋은 회사입니다. 다만 주가 흐름적 측면에서 오늘 상승은 좀 과했습니다. 내일장에서 그럼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횡보하고 무거운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세게 친다. 그러면 연속 상승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며칠간의 흐름에 있어서 정체된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때 잘 보실 게 양봉의 중심선입니다. 길다란 양봉의 모습에서 어느 선을 터치하지 또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주가가 살아있을까요? 양봉을 딱 보시고 대략 중간선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종목은 살아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앞으로의 과정에서 2, 3일 상황에서의 가격은 양봉의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잘 보실 게 양봉의 중심선을 깨지 않으면서 아래 꼬리를 계속 다는 흐름에서의 가격이 진행된다. 두세 번째 날 진입하셔도 되는 가격에서의 흐름입니다. 양봉의 중심선 가격적으로 본다면 대략 64,000원에서 65,000원 구간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내에서 들어가셔서 깨면 정리하는 형태로의 진입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연속 상한가, 상따 이제 나왔죠? 제가 오늘 교육 시간을 조금 더 길게 진행하겠습니다. 드릴 말씀 너무 많습니다. 에디슨 EV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급등한 종목이 주가를 조정받더라도 또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가 습성입니다. 주가 패턴입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성격이 있죠. 주식도 그 주식마다의 성격이 있습니다. 급등했던 종목은 한참을 쉬고 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또 급등의 형태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무겁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안전하게 꾸준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나타납니다. 에디슨 EV 패턴을 이렇게 분석하셔서 상따 종목을 공략하시면 되는 겁니다. 급등했던 종목이 재료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조정받습니다. 어느 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이 나옵니다. 이 하락할 때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120일 이동평균선은 잘 말씀을 안 드리죠. 거의 말씀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딱 하나. 120일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급등제 저점을 잡는 형태로의 해석입니다.
SEV가 한 차례 여기 보시는 요 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주가 하락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 전후로에서는 급등했던 종목이 조정받으면서 저점이라고 판단되는 가격대입니다. 한 번에 가격을 찍어줬고요. 보통 투터치, 두 번의 터치가 나왔을 때 급등주의 흐름이 다시 성격이 나오는 형태로의 모습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터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흐름입니다. 상따하는 종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내용에서 해석을 드리면 주가의 고점과 주가의 저점은 통상 개별 종목의 흐름에서 1.5개월, 길게는 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이 일주일, 열흘, 한 달이면 그 주식은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페인트입니다. 1.5개월에서 두 달 정도의 고점과 저점의 기간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때 물량을 털어낸다는 거죠. 이때 거래량까지 좀 어렵지만 판단했을 때 이때 거래량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매집입니다. 60일 이평선을 타고 가면서 주가가 등락이 있으면 이때 거래량 매집이라고 봅니다. 상따 종목입니다. 그럼 비슷한 패턴에서의 오늘 장에서 상한가 코이즈 아직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간적으로 1.5개월 수준에서의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고점 부근에서 대량의 거래였죠. 주가 조정받는 이제부터 거래가 늘어나야 됩니다. 아직 진행 과정입니다. 상따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 흐름으로 적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지난 12월 14일 방송에서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전망과 흐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60일 이평선이었고 18만 원까지 반등 줄 것이다. 이때 매도하고요. 우리 12만 원에서 잡자. 이 흐름은 이렇게 나온다. 위메이드 왜 12만 원이라고 했을까요? 말씀하신 보시는 120일 이동평균이 위치한 가격 조금 올라오겠지만 위치한 가격이 12만 원입니다. 막연하게 잡은 게 아니고요. 주가의 급등주가 저점을 찍는 구간에서의 흐름은 12만 원 구간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12만 원 가격은 여러 번 줄 것이다. 이 흐름입니다. 에코프로엠전도 지난 1월 4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느릿느릿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가격은 40만 전으로 바닥 찍어줄 것이다. 40만 전으로의 가격도 마찬가지로 1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의 가격대입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은 깰 수도 있습니다. 살짝 깨기도 합니다. 딱 받쳐주는 게 아니고요. 이런 흐름에서 제가 지난 에코프로엠도 여기서 이 종목은 좀 더 빠질 것이다. 40만 원 근처에 우리는 타점을 잡아서 이 종목에 대해 단기 반등을 이용한 매매 가능하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을 드렸습니다. 주가는 동일한 습성과 동일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동일한 습성과 패턴을 우리는 공부해서 다른 종목에 적용해서 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내용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내일장 전망은 오늘 라이브 방송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만도 이틀 동안 주가 많이 빠졌죠.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AS도 해드립니다. 빠졌지만 AS 해드립니다. 전망, 흐름 잡아드립니다. 8시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려면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저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자리를 옮겨서 오늘 시장과 앞으로의 전반의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월 11일 출동 수익특공대 김대준 대표님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또 힌트를 주셨는데요. 무엇보다 자동차 섹터, 내일이 아니라 모레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또 시점 짚어주셨고요. 또 상따 종목 잡는 방법, 그 동일한 습성들 패턴 잡는 방법도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차트 분석하는 방법, 종목 대응 방법 대표님과 함께라면 방송 끝나고도 여러분 전략 짤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보이시는 QR코드에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화면에 보이시는 창 뜨는데요. 참여 코드 번호 3333입니다. 3만 4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오늘 오후 8시에 무료 교육 열립니다. 그곳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더 자세한 전략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얼른 입장하셔서 8시에 열리는 무료 교육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체할 수가 없겠네요. 대표님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사실 계속해서 뭐 지난주에도 박스권이었고 네. 이틀 연속으로 또 하락장이라 너무나 힘드실 텐데 그래서 사실 무엇보다 필요한 게 힐링입니다. 네, 오늘 더블 종목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힐링일 수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힐링 오.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잠깐 먼저 네. 힌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하는 네, 거. 네. 빛의 3요소, 색의 3요소는 어떤 3요소요, 뭡니까? 대표님? 빛, 색, 아, 빛색. 네. 네, 빨초파. 입니다. 맞습니다. 빨강과 초록이 만나면 노란색, 초록과 파랑이 만나면 청록색이 됩니다. 네네네. 인간의 눈은 5억 화소 정도의 화질을 5억 보여준다고 화소.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카메라 기술이 좋아져서 6억 화소의 그 카메라까지 요즘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인간의 눈을 뛰어넘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근데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카메라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 빨, 초, 파의 색깔을 변화해서 색으로 감지하는데요. 인간의 눈만큼의 해상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눈만큼 색의 다양성을 흡수할 수 있는 그쵸. 그 매체는 없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기업은 카메라 모듈,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색의 3요소를 입력을 해서 아웃풋을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으로 내보내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2대 중에 한 대는 이 회사 제품을 쓰고 있고요. 제가 앞서 그렇군요. 말씀드렸죠. 주식을 투자할 때 발바닥에서만 주식을 사시려고 하지 마시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파는 전략으로 대응 가능하시다는 측면에서 이 해당 종목의 현재의 주가 상황 또한 무릎 정도가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에서 어깨 전략으로 오늘 더블 종목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의 더블 종목 힌트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5글자고요. 앞에 영어 2글자 그리고 뒤에 뒤에 3글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드려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 그룹 우리나라에서 가전으로 양대 산맥 중에 한 곳입니다. 그 한 곳 중에 하나 힌트를 드리면 바로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쯤은 있는 삼성일 텐데요. 네, 삼성이 그 양대 산맥인 이 그룹에게 감히 네. 또 이렇게 좋은 우호 관계의 라이벌이잖아요. 서로 상생하면서 더 발전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삼성이 이 오늘의 더블 종목에게 한마디 하는 걸로 그림 힌트 드리겠습니다. 네. 이놈 땡! 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오늘의 더블 종목 5글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삼성이 LG그룹에게 감히 또 이미 이놈 땡 해봤습니다. 네, 오늘의 더블 종목이고요. 종목명 공개는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본 어플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뜨고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333 3만 4번 입력하시면 정말 나의 계좌 마이너스 이놈 땡 할 수 있는 더블 종목 플러스로 바꿔드립니다. 이 종목 함께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떤 무릎, 어떤 시점이 무릎인가요?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전략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오후 8시에 그 교육을 통해서 낱낱이 공개합니다. 얼른 입장해서 전략까지 한번 여러분의 전략으로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많은 분들 궁금하셨던 부분 질문을 드리면요. 대표님 오늘도 다행히 하락장이었지만 반갑게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이 대형주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 중소형주보다는 이제는 이렇게 대형주의 수급이 들어오는 걸까요? 그럼 당분간 이 반등이 이어질지 전망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지수의 장이 아니고 종목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고요. 1등주가 아니고 2등주가 가는 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장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확인한 내용에서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은행주가 굉장히 강했었죠. 제가 맞아요. 오늘 그 하디슈 종목에서 은행주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것은 원래 오늘 히든은 라이브 방송,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오늘 시청자분들께 지금 내용을 보시는 분들에게 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가 움직일 때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전망과 흐름, 과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왜 은행주 지금 사는 흐름보다는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삼성전자가 아니고 하이닉스가 아니고 LG전자가 아니고 은행주가 움직였을 때 어떤 종목이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그 내용에 대한 흐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대표적인 종목은 KB금융이 뭐 대장주, 선도주, 그쵸? 리딩 컴퍼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 KB금융 주가 상황이 지난해 초반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흐름에서의 상황이 지난 3월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전 단계에서의 흐름이 아니었고요. 그러네요. 지금의 흐름도 마찬가지로 고점 영역을 돌파하는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때 움직이는 시장의 패션이 있습니다. 동반해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저가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라고 합니다. 저가 통상은 대형주가. 저가 대형주를 옐로우 칩이라고도 합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5만 원 내외의 종목들군에 속해 있는 대형주입니다. 물량이 많고요.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한 매수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패턴들을 종목들을 말합니다. 지난 3월에 KB금융이 주가의 상승, 고점 돌파하는 영역에서 움직였던 종목들입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의 진행이 되었던 저가 대형주 종목에서 HMM입니다. 지난 3월부터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흐름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비슷한 시기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졌습니다. 가격적으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내의 종목이고요. 또 하나의 종목은 현대 미포조선 같은 5만 원 내외 종목군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그러네요. 움직임이 나타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어떠했을까요? 삼성전자의 이 당시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동일한 흐름이죠. 그러네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의 그 그림을 그려놨고요. 삼성전자는 이 시기에 주가가 정체되어진 흐름에서의 맞아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주가 갈 때, 은행주가 선발대로서의 시장을 움직입니다. 저가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옐로우칩 종목들이 따라가는 형태로서의 종목장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장은 제가 설명드릴 때 2등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저가 대형주에 관심을 갖고 종목 장세가 오는 수익률 게임의 장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저가 대형주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좋은 종목이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수익률 측면에서 시장을 접근할 때는 옐로우칩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저희 더블클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짚어드렸지만 코로나 시국을 맞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기면서 작년 그리고 재작년에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가 짙어지면서 올해는 정말 진검승부가 펼쳐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전략을 짜는 것보다 대표님,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짜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노란톡이니까요. 보이시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만 하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333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 방송 끝나고도 대표님과 함께 전략 짤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 이어질 거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만큼 전문가와 함께하는 전략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꼭 입장해서 대표님과 함께 전략들 함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볼 텐데요. 대표님 이거는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 뭐 지난주부터 새해 맞이 이런 설렘도 다 사라질 정도로 장이 힘들어서 대표님
계좌도 보고 싶지 않아요. 아. HTS 키기가 무서운 시점인데 네. 그래서 전문가님 뭐 안전하고 탄탄한 더블 종목, 무릎에서 어깨도 너무나 좋지만 그냥 과감하게 뭐 이번 주 시장에서 시원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어떤 종목 없을까요? 가벼운 종목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종목이 있습니다. 설레었어요. 뭘까요, 대표님? 제가 그 현업에 있을 때 전업 투자를 하시는 이제 증권회사에서는 이제 대상 투자자분을 고객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렇죠. 고객이 있으십니다. 한 10여 년을 전업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하게 내시는 분이 있었어요. 오. 이분의 매매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침에 장을 열고 나서 네. 정되어진 종목 내에서 전일 상승한 이후에 오늘장 상승한 종목을 10종목을 삽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사서요. 네. 9시 반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9시 반에 양봉, 음봉은 아시죠? 네. 사나이커. 그쵸. 네. 9시 반에 음봉되어진 종목은 매도를 합니다. 매도되어진 자금은 양봉되고 있는 종목을 합칩니다. 그럼 10개 종목을 아침 장 초반에 세팅을 하고요. 9시 반쯤 되면 이 종목이 대략 3분의 1의 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3종목이나 4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렇죠. 종목의 금액은 3, 4종목으로 압축이 되어졌습니다. 이 종목들을 가지고 1시, 2시까지 갔을 때 한두 종목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넘깁니다.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전략이죠. 이분이 10년 이상 이 패턴으로 주식 매매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내십니다. 이 기법을 좀 짧게 흐름을 잡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특히 방송을 보시는 초보 투자자 분들께서는 흐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종목을 줄여서 아침 초반에 3, 4종목을 세팅해서 양봉을 보이는 종목으로 음봉되어진 종목을 합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42주 신고가 보이는 종목 있죠. 네네. 연중 최고가. 그렇죠. 이 종목을 잘 보시고 연중 최고가 이후에 3, 4일 조정을 받습니다. 모두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조정 받을 때 진입하시면 됩니다. 신고가를 낸 종목은 또 갑니다. 분명하게 또 가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다만 시점을 신고가 종목을 체크하시고 3 내지 4일 정도 주가 흐름을 지켜보신 이후에 들어가시면 틀림없이 단기 수익률 내가 크게 먹기보다는 3%에서 5% 내외에서의 수익률은 충분히 그 만들어지는 주가 흐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로서의 진행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쉽게 시장을 접근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제가 현장에서, 필드에서, 현업에서 몸소 겪은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조금 그나마 제 귀에 또 쉽게 들렸던 건 신고가 달성한 종목을 계속해서 체크한 후에 이 3, 4일 텀 약간 저점 왔을 때 그 기회를 노려보자. 하지만 크게 말고 요 3, 4%의 수익을 이제 목표를 잡고 한번 접근해 보자라고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 사실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모든 증권사의 노하우를 안고 여러분에게 전략 제시하고 있는 대표님과 함께하면 모든 게 가능하니까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보이시는 여기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상단에 링크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3333만 입력하시면 전략 가능하니까요. 입장에서 대표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장 힘들었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쉬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러분께 서한앵커와 제가 그쵸? 공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어려우실 겁니다. 힘듭니다. HTS 보기 싫습니다. 그럴 때는 쉬시면서 내일장, 나의 시간 올 때를 기다리시는 것도 최적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냥 과감하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똑똑하게 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쉬는 시간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면서 내일 대비 든든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